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연필투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두부입니다. 정말 간밤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코미디다라고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엄청난 전율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결국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마 윤석열은 하루빨리 끌어내려져야 되고 하루빨리 끌어내려지기 전이라도 내란죄로 구속되고 기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간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튜브도 방송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방송과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좋은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좋은 말씀들을 그대로 여기서 다시 반복하면 큰 의미도 없고 또 듣는 분들한테 시간만 뺏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송과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거 간밤에 일어났던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서 다른 유튜버 방송에서 하지 않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이런 친위 쿠데타, 왜 이런 비상계엄 선포가 일어나게 됐냐, 원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 집단 극화와 집단 사고, 이렇게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집단 사고는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집단 극화와 집단 사고라는 사회심리학적 개념을 가지고 윤석열이 어떻게 계엄 선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느냐 하는 원인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왜 쿠데타인가, 왜 내란죄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보는 것이 법조문을 잘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법 조문에 근거해서 헌법과 계엄법의 조문에 근거하고 계엄 포고령에 근거해서 왜 이것이 위헌이고 위법이고 결국은 내란죄고 쿠데타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친위 쿠데타가 일단 현재로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당장 끌어내려야 됩니다. 다시 언제 다시 시도할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폭탄과 같은 존재, 국민에 대한 핵폭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바로 머리채를 잡고 두 사람을 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저는 이 세 번째로는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왜 실패했나? 간밤에 국회에서 왜 공수부대가 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그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 선포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국회가 말을 안 들으면 네가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도 선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말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심리학적인 개념으로서 집단 극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집단 극화라는 것은 어떤 방향의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게 되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향보다도 그 방향으로 훨씬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윤석열이 항상 그 보수도 그것도 극우 유튜버들만 보거든요. 윤석열만, 그것도 자기만을 극도로 찬양하는 극우 유튜버들만 보고, 그 유튜브 속에서는 전부 계엄령을 선포해라,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를 박살내야 되고 전부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말들만 계속 하게 되고, 거기에서 서로 교환되는 의사소통과 그 채팅이라든지 그 내용만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은 이런 문제는 정말로 국가가 망할 문제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계엄령이라도 선포를 해서 모두 싹 다 잡아 넣어야 된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라고 극단적인 사고로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왜 이런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백주 한밤중에 정말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고 이런 난리와 난동을 부려서 쿠데타까지 하게 됐느냐?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주장하고 비상계엄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만 최고의 극우 유튜버들만을 계속 보고 그쪽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집단 극화의 작용으로 해서 전체적인 생각이 원래도 극우 성향이었지만 정말 극단적인 테러리즘에 가까운 극우 성향으로 변화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이 이러한 황당한 친위 쿠데타를 하게 된 것은 사회심리학적으로 집단 극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험적 이행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왜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비상계엄을 하고 싶다,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신념은 가지게 되었으나 어떻게 해서 청와대, 국방부 이런 주변의 참모 조직,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조직, 국방부, 군인 조직이 이거에 동의를 해서 결국은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조직적으로 벌리게 되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집단 사고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그룹 띵킹이라고 해서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1960년대에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쿠바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쿠바를 침공할 때는 침공을 계획하고 침공을 해서 쿠바 이제 공산혁명된 정권이니까 카스트로 쿠바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군대에서 좀 보내면 행군하듯이 가서 그냥 공산 정권 무너뜨리고 금방 이길 거야. 그러면 가서 소풍 가듯이 가서 이기고 오면 돼. 이런 생각들로 케네디를 비롯한 그 백악관의 참모들이 다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무모하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안 된다든지 도덕적으로 안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무모하다든지 하는 반대 의견들을 싹 묵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군의 피해, 그러니까 결국 미군의 피해는 정말 극도로 적을 것이다. 결국 소풍까지 가서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회로만 계속 서로 돌리다가 집단 전체가 거기에 최면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쿠바를 가서 망신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결국은 쿠바 침공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백악관에서 케네디가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리더의 권위가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조직 분위기,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그 다음 리더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결국은 집단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사고에 동조하게 됨으로써 조직 전체가 엉터리 없는 결정을, 정말 엉망인 결정을, 황당한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집단 사고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집단 사고 때문에 쿠바의 미국의 쿠바 침공이 정말 현실 가능성이 없었고 성공 가능성이 낮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무작정 갔다가 망했다, 당하고 왔다, 패배를 했다 라고 알게 되어서 그 다음에 그 후르시초프가 쿠바에 그 미사일 기지를 만들 때 그때 이제 또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그때에는 정말 그 전에 있었던 쿠바 침공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집단 사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룹 띵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정보를 검토를 하고 반대 토론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직 내의 결정이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되어서 결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집단 사고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윤석열은 너무 당연하죠.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99%를 얘기를 하고, 뭐 자기 주장이 강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외부에서 모든 정보가 와도 다 가짜 뉴스고 거짓 정보입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럼 외부 전문가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한테 아부하는 측근들, 자기 아부하는 그 청와대 그런 자기 쫄자들, 그런 아부꾼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 서로 으쌰으쌰하고 의견 교환을 하기 때문에 황당한 결정,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다 체포되고 국민들이 이 비상계엄을 지지를 해서 결국은 국회에 모든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말 안 되는 놈들을 싹 갖다 감옥에 보낼 수 있고, 김건희하고 자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국민의 영웅이 될 수 있다. 라는 황당한 망상을 집단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런 황당하고도 무모하고도 말이 안 되는 비상계엄을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이유는, 원인은 바로 이 사회심리학 개념인 집단사고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왜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인지, 왜 친일 쿠데타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이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사유가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불투명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이 있다. 그래서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특별히 하나 더, 이제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 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법 4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경우에는 국회가 폐해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 봐도 계엄이 선포되어 있을 때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국회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계엄 포고령을 내린 국방부나 무슨 용산의 이제 비서실에서 뭐 정말 유신헌법을 들고 베꼈나, 유신헌법 시절에 쓰던 계엄 포고령을 그대로 베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제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의 정치 활동도 금한다. 그러니까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기능을 정지를 시킨 거죠. 계엄 포고령에 의해서. 근데 헌법과 법률에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국회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이 전혀 없는데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킨 겁니다. 계엄 포고령을 가지고. 그러면 형법의 내란죄를 보겠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변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법이 친절하게도 제91조에 여기서 말하는 국헌 문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91조에 또 2호를 보면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고, 공수부대를 파견을 해서 지금 일단 국회를 점령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더러, 계엄 포고령 자체에 이미 국회의 활동을 정지한다고 계엄 포고령을 아무런 근거 없이 헌법적 계엄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더 볼 것도 없이 형법상의 내란죄에
완전히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이고 그 다음에 내란죄에 해당한다. 확실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계엄 포고령은 유신 시절이나 1970년대 말 유신 시절에 쓰던 그 계엄 포고령을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신헌법, 70년대 유신헌법에는 뭐 국회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조치를 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기본권도 정지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권력을 다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헌법이 아니라면 현행 헌법 하에서는 이러한 지금 어제 발표된 계엄 포고령은 완전히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어제 그 비상계엄에 의한 쿠데타가 왜 실패를 했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유튜브나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일부 다 수긍이 가고 대다수 이제 맞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저만 이제 생각해 본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전두환이 쿠데타를 할 때에는 한화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화회가 있어서 고위 장성들, 전두환의 선배에 해당하는 장성들, 그래서 장군들 뿐만이 아니고 영광급 대대장들까지 한화회로 묶여 있어서 정보라든지 실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소속의 영광급 대대장들, 영광급 장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포 현장에 나가서 계엄 사령관을 체포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군인들의 출동을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정보를 감청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하나의 소속 영광급 실무자들이 다 실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두환한테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저께 봤던 것처럼 어제 온 공수부대들은 정말로 오합지졸에 뭐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와서 구경만 좀 하다가 가고 유리창만 몇 장 깨고 갔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만약에 윤석열이 하나의 같은 조직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비밀 사조직인 하나의 같은 조직이 군대 내에도 검찰 말고 군대 내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 공수부대가 올 때 아마 그 공수부대의 하나의 소속 현장 대대장이 뭐 중령이나 뭐 이런 소령들 이런 실무 장교들이 따라왔을 겁니다. 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본회의를 방해하고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다 쫓아내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뭐 아무리 영광급 장교들 군인들은 뭐 생각이 없고 가정이 없고 자기 생활이 없습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이 정신병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국회에 가서 국회 회의를 방해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내쫓아내고 지금 체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어제 용산의 수뇌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수부대를 보내면 무서워서 국회의원들이 도망을 가고 아니면 공수부대들이 본회의장을 점거를 하면 하면 쫓아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장에 보냈지만 현장에서 정말 영관급의 실무 장교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자기 부하들한테 얘 체포해, 얘 몰아내, 얘 이쪽으로 보내라고 현장에서 실제로 지휘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나서서 지휘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의 핵심 장교 같은 영관급 장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사조직이 없이 쿠데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회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조직, 특히 영광급 실무 장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실패 원인의 하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쿠데타는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성공한 검찰 쿠데타는 그러한 실무 검사들, 낮은 평검사부터 부장검사, 검사장까지 다 그 특수부를 통해서 핵심적인 그 사조직을 윤석열이가 구축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 검찰 쿠데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이제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이는 내가 검찰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했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렇게 명령하면 다 움직일 것이다. 이런 헛된 망상, 헛된 망상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런 헛된 망상의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집단 극화와 집단 사고, 이런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간밤에 있었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정말 사실은 큰 일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친위 쿠데타, 내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걸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언제 다시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번에는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성공을 한번 노리고 또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망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간밤에 정말 너무너무 놀랬고 해서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아무튼 윤석열 하루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